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유전학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의과대학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시는 임상 교수님들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질환이 왜 일어날지, 그리고 그 환자를 어떻게 진단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자의 증상을 좋게 하는 어떤 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희귀질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아과 분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저희가 DNA 분석을 해서 돌연변이가 뭔지 찾아보니까 다행히 그 돌연변이에 대한 약이 있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DNA를 알면 병의 원인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가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날씨도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산, 밀림, 강, 바다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정말로 다양한 동식물군이 있는 것이 정말로 좋았다고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가서 놀랐는데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상당히 소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국민들이 그 자연 환경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전에 그 아리아스라는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좀 급진적으로 자연 환경을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듣고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잘 정비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리고 아마 계속적으로 던질 질문은 우리 모두 세포 안에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DNA인데 이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는지, 그것들이 저는 가장 궁금하고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동물, 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타리카를 가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히 제가 입군개미라는 개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입군개미를 연구하려는 그런 것이 저의 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탐험을 하거나 또는 이게 채집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미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개미만 해도 정말로 이렇게 다양하고 한국과는 다른 생활상을 가진, 특징을 가진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아직도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이버시티라고 하죠. 다양성. 항상 그쪽 분들도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작은 나라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상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차를 타고 달려도 높은 산, 그리고 밀림,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동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질병이 어떻게 걸리는지가 저의 주요 연구 분야인데요. 개미도 상당히 재밌게 생각이 됐는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미들은 상당히 다양한 조직이 있잖아요. 병전개미도 있고 여왕개미, 일개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 개체들이 엄마 아빠가 거의 같거든요. DNA도 상당히 비슷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그 기작을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입군개미를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그 연구원 생활을 할 때 학교에 생태박물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입군개미 둥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병전개미, 일개미 차이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 차이가. 다양한 개미종 중에서도 가장 조직 간의 분업이 확실하고 또 조직 간의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입군개미를 지목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코스타리카 대학교의 핀토 교수님, 그분의 안내와 그분의 대학원생들의 안내에 따라서 입군개미를 채집하러 갔었어요. 근데 대학원생들이 이제 삽으로 땅을 파서 개미들이 살고 있는 둥지를 봤는데 놀란 것은 그 규모, 개미집의 규모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미들이 한국에 있는 개미와는 정말 다른 게 정말 잘 물더라고요. 정말로 공격적이라서 그것도 한 가지 놀랐었고, 연구를 위해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코스타리카 대학교 분들은 각종 개미를 담는
통이나 집게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입궁개미가 좀 특이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잎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곰팡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를 먹고 사는 개미들이에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연구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멸균을 상태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DNA가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 동물을 만드는지 그런 것을 관심을 있는 사람인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로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다른 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인위적으로 환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저희가 제어를 해서 동물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코스타리카에서는 마치 개미 하나하나도 인간 조직처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정말로 저한테는 특이하기도 하고 부러운 나라였는데, 그 동식물 자원이 워낙 엄청나게 풍부했고요. 그것을 자원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식물의 다양성 자체도 이 나라의 하나의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개미를 잡으려고 해도 코스타리카 대학 교수님이 항상 이제 그 관청에 뭔가 문서를 써서 올려서 허가를 받아야 개미를 잡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타리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허가증도 받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행정적인 힘든 점은 있었지만 상당히 좀 본받을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코스타리카 갔을 때 여러 가지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시면서 공동연구를 상당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연구라고 하면 중남미 지역에 상당히 다양한 민족 구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유전자 변이, 질병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무래도 한국인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국인 연구를 하지만 언젠가는 그쪽 분들하고도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코스타리카의 그 자연 환경과 그것을 보존하려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한국도 그렇게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시는, 또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뭐든지 자세하게 보고 왜 그럴까 질문하는 버릇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